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의학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사회 환경도 바뀌고 질병 패턴도 변화되고 또 우리 사는 모습이나 이런 환경 많이 바뀌니까 지금은 좀 잘 안 듣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현대 질병에 또 그런 사회 환경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한의학을 가지고 그동안 나는 아픈데 검사도 안 나오고 치료도 안 되는 분들 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단장한 그런 한의학을 가지고 그 원인도 찾아보고 또 치료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이렇게 탐색해보는 그런 유튜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통에 대해서 할 거예요. 복통 때문에 응급실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통제나 진경제나 뭐 제산제 이런 걸 써가지고 일시적으로 해결은 하는데 그냥 반복적으로 자꾸 만성화돼서 쓰리고 아프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검사해보면 별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왜 그런지 오늘 그걸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통은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배경에 깔려 있어요. 뭐 복통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초음파부터 해봅니다. 그래서 간하고 쓸개에 또 담속이 있는지, 쓸개 염증이 있는지, 간에는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또 내시경을 해서 궤양이나 아니면 뭐 급성 염증이나 이런 것들도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왼쪽이나 등이 아프게 되면 췌장 같은 것도 염증이나 췌장에 무슨 문제 있는지도 또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콩팥이나 방광 쪽에 결석 같은 것이 있는지 심하게 아픈 사람들은 그런 것도 걱정하고 여성들의 경우는 자궁의 문제도 또 장도 꼬였는지 또 아니면 맹장염이 있는지 없는지 다양한 그런 검사를 통해서 복통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검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되게 보면은 여기 명치 부위가 막 꼬이듯이 뻐근하게 아프고 쥐어틀고 또 쓰리면서 아프고 또 배꼽 주위가 쌀쌀하게 아프기도 하고 은은하게 그러면서 설설하고 그 다음에 옆구리 이쪽이 뻐근하게 아프면서 등까지 또 왼쪽이 뻐근하게 아프면서 등까지 또 가스가 차면서 팽만하면서 복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복통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그러한 복통들이 왜 생기는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런 복통이 심하게 나타나면 급하게 이제 진통제나 진경제 뭐 이런 것을 씁니다만은 그래서 급하게 증상은 개선이 되지만 계속 해결이 되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이것이 재발이 돼서 반복되는 경우의 환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경우들을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원인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알겠죠? 네. 여기가 이제 간은 여기 있어요. 누우면 간은 갈비 안쪽에 이렇게 보호되어 있죠. 근데 심장은 또 요쯤에 있죠. 요쯤에 심장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콩팥이 여기서 배꼽 뒤쪽으로 배부 쪽으로 이렇게 콩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은 이제 이렇게 환자들이 내원하실 때 제일 많이 저희 병원에서 호소하는 경우가 이 명치 부위가 뻐근하게 아프다. 그래서 밥도 제대로 잘 못 먹고 항상 이것 때문에 또 검사를 해보면 그렇게 염증 조금 있고 뭐 그렇게 큰 문제 없다고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그때마다 제산제나 아니면 신경정신과 가서 치료를 해보라는 그런 권유도 받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가 왜 이렇게 뻐근하게 아프냐? 여기는 이제 위장의 분문 부위예요.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두 가지 원인이. 우선 여러분들도 이제 스스로 진단이 가능한데 서서가 아니고 누워서 요 부위를 누르면 한 요만큼 꾹 누르면 위장의 요 부위가 이제 촉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딱딱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으면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면 위장의 분문 부위가 굳어 있다. 예? 위장도 굳는 위장이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강의를 했듯이 우리는 그것을 담적 증후군이라고 얘기해서 담이 쌓여서 적을 만들었다. 딱딱하게 덩어리 만들었다. 여기가 담적이 여기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왜 여기에 담적이 생기냐면 계속 체하는 분들이 그래요. 밥을 먹고 체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겨냈는데 또 며칠 있다 또 체하고 뭐 이런 분들이 반복해서 여기 체하게 되면 우리 한의학에서 체했다는 건 여기가 굳어졌다는 걸 얘기해요. 막혔다. 여기는 위장의 입구예요. 위장의 대문격에 해당이 되잖아요. 위장의 대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여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체한 사람은 여기 세포들이 경화됩니다. 그래서 항상 얘가 뻐근해요. 뻐근합니다. 근데 내시경에는 안 나와요. 이게 이 외벽이 굳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시경에 나오지 않으면서도 항상 뻐근합니다. 그래서 이 굳어진 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은 이 병은 낫지가 않습니다. 여기의 특징은 뻐근하다는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쁘게 뻐근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부위가 쥐어트는 경우가 있어요. 쥐어트면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담적 증후군 때문에도 위장의 여기 입구에 굳어진 것도 이유가 되지만 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간 때문에. 이 간이 있는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횡력한다 그래요. 횡력이라는 건 옆으로 역행한다라는 뜻인데 원래는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그것이 다 간으로 가서 간에서 대사해서 우리 몸에 피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는 이렇게 흐르는 흐름에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위하고 장을 때린다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그걸 우리가 횡력한다 그러는데 간화가 때린다 그래. 간화. 간에 화가 생기면 그 화가 막 열성 공격을 위장을 옆으로 때려가지고 위장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경련성 통증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간장의 화가 횡력해서 여기를 때린다고 하지만 요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요 과정을 설명하면 간화가 뜨면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요. 막 항진이 되면서 아주 열성, 독성 호르몬을 만들어요. 특히 아세틸콜린이라든가 이런 호르몬을 막 만들면 그것이 바로 위장을 때려가지고 평활근을 경련시켜가지고 위장의 근육을 그래서 쥐어트는 경련성 통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럼 간화가 왜 생기느냐? 왜 생길까요? 응? 열받으면 그러는 거야.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받는다 그러죠. 화가 나거나 분노하거나 그냥 막 참을 수 없는 억울감 같은 것도 무슨 사기를 당했든 뭐 했든 또 집안에서 뭐 누구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든 뭐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니까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많아다 보면은 그런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이 화가 나요. 열이 생겨요. 우리가 화를 자꾸 내면 간 나빠진다는 말이 화는 간장을 공격합니다. 화내고 이러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자주 받으면 간의 열성 환경이 간화가 생겨가지고 막 생겨서 그게 막 폭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랬더니 막 신경계를 흥분시키고 나쁜 호르몬 막 만들어내면서 그게 결국은 위장을 공격해서 쥐어틀더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밝히지 않은 거지만 우리 한의학에서는 담적 증후군하고 이 간화를 조절해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아픈 것은 이제 요 분문부의 담적을 해결을 하고 이제 담적 치료하면 여기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간의 화를 내려준다고. 내려주면 여기 통증이 금방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치료하게 되면 잘 재발을 되지 않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쓰리는 통증이 있어요. 여러분들 쓰리는 통증을 쓰리면서 아픈 거야. 쓰리면서. 그런 증상을 많이들 호소를 해요. 그래서 이제 대개 제산제 같은 걸 쓰지 않습니까? 근데 먹으면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그게 낫질 않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새벽에 쓰리기도 하고 밥을 안 먹는데도 쓰리기도 하고 그래서 쓰려서 밥을 먹어야 되고 뭐 하는 등의 그 쓰림만 있으면 모르는데 쓰리면서 꼬이면서 이렇게 아프고 그 현상이 심하니까 괴로워하죠. 근데
요 부위에서 쓰리기도 하지만 가슴에서도 쓰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림 통증. 이런 경우는 이제 왜 그러느냐 이거죠. 약을 쓰면 나아야 되는데 약 먹을 땐 좋은데 또 자꾸 재발되거나 이제 약이 제산제가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렇게 보면은 위장에는 항상 이렇게 위산이 분비가 되죠. 여기서 위산이 항상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되게 이제 위산이 과다해서 그렇다 그래서 위산을 억제시켜 주는데 위산은 과다하지 않는데 쓰린 거예요. 위산은 과다하지 않아. 이런 분들의 특징은 새벽에 쓰리거나 아니면 공복에 쓰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위산이라는 게 독해요, 안 독해요? 굉장히 독하잖아요. 염산이에요, 염산. 위장에서만 그 염산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음식을 이렇게 부숙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장에서만 독특하게 그 위산, 염산을 막아낼 수 있는 점액이 있어요, 점액. 이 독사들이 자기 독에는 자기가 안전한 것처럼 위장을 보호하는 점액 물질이 있는데 이걸로 이제 뮤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장 근막에는 그것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 점액을 위산이라고 하는 강한 공격에 방어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이것이 잘 발달이 되어 있어야 위산이 아무리 분비돼도 쓰리거나 아프거나 이런 현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점액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잘 안 생기면은 또 위축성 위염으로도 잘 빠져요. 그래서 이제는 위산 자꾸 억제하면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산 제제를 오래 쓰면 만성 위염이 잘 생긴다든가 위암으로 잘 간다는 요즘 보고가 있는 게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위산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소화 기능도 있지만. 근데 그걸 자꾸 억제하니까 위장에 자꾸 나쁜 세균도 생길 수 있고 독성도 더 많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위장의 문제가 더 만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산 제제는 너무 오래 쓰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쓰는 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산 억제제가 잘 받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는 점액을 올려주는 점액을 많이 공급해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근데 한약에는 그게 있어요. 그 점액을 위장에서 스스로 만들지 않고 콩팥에서 만들어요. 이 콩팥, 신장에서 만들어서 위장에다 공급을 해준다고 하죠. 그래서 콩팥의 진액이 잘 저장이 되어 있다가 그런 엔진 오일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장에다가 점막에다가 공급해주면 위장의 점막이 윤택하면서 촉촉하면서 위산이 분비돼도 쓰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점액 물질을 콩팥을 통해서 이제는 콩팥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위장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콩팥을 통해서 점액을 공급해주고 심장에서 이제 혈액 공급도 같이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간화가 아까 위장의 경련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또 간화가 위산을 막 분비시킵니다. 막 아세틸콜린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또 배경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아세틸콜린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위산이 자꾸 과잉적으로 생긴다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위산 억제제를 쓰면은 내려가긴 하는데 간화를 내려줘야 위산이 과잉적으로 증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뿌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막 우라가 있었던 거를 한약으로는 그 우라를 제거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화병을. 그래서 그 약을 쓰면은 위산 분비가 알맞게 분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쓰림 통증의 경우에는 점막의 진액을 위장 점막에 점액 공급하고 간에 화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슴이 쓰린 사람이 있어요. 가슴이 쓰린 사람이. 여기 자결감도 있고 쓰려가지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쓰려가지고.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담적병이라는 게 위장이 굳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굳어지는 건데 굳어지니까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소화물이 이렇게 잘 내려가지를 못해요. 여기 정류됐다가 아래 만약에 가스가 많으면 가스가 충동하면서 위산하고 음식이 위로 올라온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결감이 있고 쓰림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자꾸 이제 역류성 식도약을 먹고 제산제를 쓰면은 그때는 없었는데 자꾸 재발되는 이유는 이 굳어진 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굳어지는 걸 뭘 치료하죠? 담적 치료하는 거잖아요. 굳어지는 게 풀리면 쑥 내려간다고. 위장이 굳어지는 것을 풀어만 내면 역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같이 하면은 가슴이 쓰리고 이런 것들도 요거랑 같이 다 해서 담적까지 치료를 하면은 가슴 쓰리는 거, 자결감 이것도 같이 개선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기 가스가 차는 임신배처럼 풍선같이 부풀면서 아프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숨 차서 못 견디겠다 그래. 에?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면 사진 찍어 보면은 가스가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방구도 잘 안 나와. 그래서 가스도 또 트림도 잘 안 나와. 그러니까 환자가 여기가 답답해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근데 우선 가스가 차는 이게 잘 안 내려가고 가스가 벙벙하고 더부룩한 것이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담적입니다. 담적이에요. 대장하고 소장이 굳어지면 이게 안 돼요. 연동 운동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려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위장하고 장의 담적을 제거한다. 그리고 이제 대변을 잘 뽑아내고 가스를 뽑아내는 그런 치료를 같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개 이런 경우에는 가스 제거제를 쓰고 소화제를 쓰는데 그때는 좋은데 또 자꾸 재발하는 것은 위하고 장의 담적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서 이것만 제거해도 배가 쏙 들어가면서 잘 뽑아지는데 이 가스의 배변 소통 가운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직장이잖아요. 여기 항문이고 그 항문의 직장이 좀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에 대변이 고이면서 여기서 자꾸 가스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스라는 게 가벼우니까 자꾸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서 여기를 팩팩하게 만들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 직장을 강화시켜서 하는 치료를 저희들이 같이 겸비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담적이 있으면은 담이라는 게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잖아요. 그 담이라는 게 음식, 찌꺼기, 부패한 것을 눈에 안 보입니다. 부패하면. 그게 여기 쌓인 거니까 외벽에.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병원성 미생물이 자꾸 생깁니다. 나쁜 세균들이 생기는 거야, 그 장에. 그래가지고 담적을 없애면은 병원성 미생물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옆구리가 아프다. 오른쪽. 그러면서 등까지 아프다. 또 왼쪽. 여기가 아프다. 그래서 등까지 아프다. 그래서 여기 아프니까 간 쓸개에서부터 다 검사해봐. CT까지 다 해봐. 전혀 이상 없어. 여기는 췌장서부터 다 해봐. 콩팥까지 다. 근데 전혀 이상 없어. 그게 왜 그러냐. 알고 봤더니 여기 담적이 이렇게 있으면 가스가 차니까 여기 가스가 차면 장이 떠요, 안 떠요? 가벼우니까. 이게 상행결장이라고 하는데 에드벨룬 된다고 그래. 이렇게 에드벨룬처럼 뜬다고 쑥. 그 풍선에 공기 있으면 뜨듯이 장에 이게 꽉 가스가 차면 떠요. 그럼 장이 여기 간 부위를 툭툭 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뻐근하게 아프다고. 또 이제는 여기 하행결장에서 여기서 가스가 많아. 그럼 또 떠. 그래서 여기다 뻐근하게 등까지 아프다. 이럴 때는 담적을 제거하면서 가스를 이렇게 치료하면은 이것도 같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기 아프다고 해서 이것저것 검사해서 괜찮으면은 이거는 상행결장과 하행결장이 굳어져 가지고 가스가 차면서 그 가스가 올라오면서 장이 여기를 건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쌀쌀하게 아픈 분들이 있어요. 쌀쌀하게 배가 쌀쌀하게 아픈 분들 여기 계시죠? 은은하게 찬 것만 먹어도 그렇고 뭐 냉음료 같은 것도 춥고 그러면 배가 쌀쌀하게 아프고 또 시험 볼 때라든가 뭐 긴장될 때 보면 쌀쌀하게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면 또 잘 나오지도 않고 과민성처럼 그런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 장이라고 하는 데는 물을 관리하는 데인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뜨거운 물도 찬 성질이에요. 음양론에 의해 가지고 불은 양이고 물은 음이에요. 그래서 양은 따뜻한 거고 음은 찬 거죠.
그래서 이 장은 항상 이 수분, 찬 것을 관리하는 데이기 때문에 장은 항상 따뜻해야 돼요. 그래야 찬 것을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여름에 더워서 이불 다 풀어 헤치고 자도 뭐는 덮고 자라고 그래요. 배는 덮고 자는 게 배가 따뜻해야 수분 흡수를 잘해서 수분 때문에 이런 병 저런 병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거 잘 관리 못하면 그냥 설사하고 배가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 대장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느냐? 콩팥이 하는 거예요. 아까 콩팥 하나는 지력을 공급하는 거고 2개 사는 콩팥 하나는 따뜻하게 하는 장기라고 우리 한의학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콩팥의 양기라는 건 정력이야. 남자들의 정력, 양기, 양에너지 이런 것들이 콩팥 한쪽에서 나오는데 오른쪽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장을 항상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쌀쌀하게 아프고 찬 것에 예민하지 않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콩팥의 양기가 떨어진 사람, 되게 우울증도 있고 소극적이고 이런 분들이 차고 이런 분들이 콩팥에 양에너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배가 차요. 그러면 찬 것에 예민하다. 그러니까 항상 쌀쌀하게 예민하게 아프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돼? 콩팥을 치료하는 거예요. 네? 콩팥을 온양한단 말이에요. 위화장애 따뜻하게 한자 콩팥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심장에서 또 해요. 심장에서 따뜻한 피를 보낸다고. 피가 따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경 쓰면 예민해지고 긴장하고 그러면 심장이 어떻게 돼요? 오그라들어요. 그러면 장에다가 따뜻한 피 보낼 수 있어 없어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여기가 차져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되고 신경 쓰고 예민하면은 배가 쌀쌀 아프다. 그 애들이 시험 장소에 가면 배가 쌀쌀하게 아파가지고 시험 좀 망치는 경우도 생기는 게 심장이 그때 오그라들어서 그래. 이럴 때는 심장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심장을 강하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혈액 공급에 지장이 없다. 그래서 심장이 혈액 공급을 시켜준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익균을 공급하는 걸 합니다. 장에서 이렇게 나쁜 미생물들이 생길 때 항상 그 균들이 염증을 일으켜서 배가 아프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뭐 이런 췌장염이나 담석증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없어도 배가 아픈 경우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일반에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다 다뤄본 거예요. 대충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위장에 아프더라도 심장이 관련되는구나, 간이 관련되는구나, 콩팥이 관련되는구나. 이런 장기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러한 복통이 만들어지는구나에 대한 그런 열쇠고리를 다 찾아낸 거예요. 이거 다는 아니에요. 더 상세한 게 있지만 여러분들 요 정도만 알아도 내가 이것 때문에 아프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아플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솔루션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들이 위장이 좀 약하신 분들이고 항상 배가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근데 검사해보면 안 나오는 원인 모르는 복통이 왜 생겼는지, 그래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